현 베트남 축구 V리그의 호앙아인 잘라이 FC 감독이었던 한국의 이태용 감독이 소속팀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리그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준 상태에서 이 소식을 접한 이태용 감독은 리그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쓸쓸하게 퇴장한 것입니다. 호앙아인 잘라이 응웬 떠난 단장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성적 향상과 1부 리그 잔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 축구 관계자는 이러한 베트남 구단 측의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하위권이던 구단을 맡아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구단의 역사 중 하나인 이태용 감독에게 큰 무례를 범한 것이다. 송별식은 못하더라도 그간의 수고와 업적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마땅히 마지막 리그까지 치르게 하는 것이 맞다라며 호앙아인 잘라이 구단 측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이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던 호앙아인 잘라이 FC의 성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2018년 호앙아인 잘라이 FC의 기술위원장으로 부임해 구단 기술 컨설팅 및 유소년 시스템을 정비한 이 감독은 2019년 4월 감독직을 맡으며 후반기 팀을 이끌었습니다. 시즌 마지막 5경기에서 4승 1패의 성적을 거두며 리그 3위 탕광린 FC와 승점차를 4점으로 좁히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번 경질에 대해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난달 30일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베트남은 축구 클럽 감독을 그동안의 업적과는 무관하게 쉽게 경질하는 안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등 위험에 직면했을 때 경질을 당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이태용 감독의 경질을 매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어떠한 공을 세운 것과는 무관하게 감독이 경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태용 감독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에는 호찌민 FC의 새 역사를 쓴 정혜성 감독도 구단 측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된 바 있었습니다. 비록 18일 만에 재선임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호찌민시티 구단회장은 당시 정 감독에게 일선에서 물러나야겠다. 구단이 축구센터를 만드는데 센터장 겸 기술위원장을 맡아달라라며 임시감독은 팀의 사장이 맡는다고 전달했습니다. 정 감독의 갑작스러운 경질 소식이 전해지자 선수들이 동요하고 나섰습니다. 선수들은 정 감독의 경질 소식에 통역을 통해 연락을 해오고 SNS에 정 감독과 함께했던 사진을 올리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정 감독이 떠나자 믿고 따랐던 선수들의 훈련 태도도 나빠졌고 계약이 끝난 선수들은 서둘러 다른 팀을 알아보는 등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입니다. 결국 구단은 팀을 추스르기 위해 정 감독을 다시 영입하기로 결정하고 정 감독에게 재부임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 감독은 지난해 호찌민 지휘봉을 잡은 후 2017년 1부 리그 승격 이후 2년 연속 12위에 머물던 팀을 무려 준우승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리그컵에서도 사상 최고 성적인 4강에 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일 월드컵 4강과 남아공 월드컵 16강 수석 코치를 지낸 정 감독은 K리그 제주와 전남 감독을 역임 후 베트남으로 건너가 호찌민 구단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팀을 사상 첫 AFC컵 진출까지 이끌며 새 역사를 써왔습니다. 호찌민은 새 시즌 AFC컵과 리그 경기를 병행하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호찌민 구단을 잘 이끌어 11경기에서 5승 2무 4패, 승점 17점으로 14개 팀 중 리그 5위였지만 1위인 사이공과의 승점차가 겨우 5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이유도 없이 시즌 도중에 갑작스럽게 감독 교체 통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는 자진 사퇴라고 보도하였지만 정 감독의 말은 달랐습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는 것입니다. 발단은 정 감독이 이끄는 호찌민 시티와 디펜딩 챔피언 하노이와 홈에서 동해안 더비로 불리는 맞대결을 펼쳤고 페널티킥 상황을 2개나 불지 않는 심판의 편파 판정에 막혀 후반 27분부터 내리 3골을 허용하며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황당한 판정에 정 감독은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내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을 맡았었다. 비디오 판독이 도입된 K리그의 상황에서 보면 페널티킥 판정이 내려졌어야 한다라며 심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호찌민 시티 구단 수뇌부는 정 감독을 호출하여
돌연 경질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강등 위기에 있던 호치민시티를 준우승팀으로 만들어주고도 라이벌 하노이에 패하자마자 바로 경질시킨 것입니다. 정 감독은 베트남 리그에서는 감독이 있는데도 회장이나 사장이 벤치에 앉아서 작전을 지시하는 일이 허다하다라며 작년에 팀을 맡으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았다. 성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감독은 외국인 선수 영입도 구단에 맡기지 않고 직접 영상을 보면서 선발했습니다. 선수 선발과 관련해 투명한 구단 운영에 역량을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호찌민 시티는 갑작스러운 감독 경질에도 자녀 17개월의 연봉을 전액 주지 않고 3개월치만 주겠다고 황당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박항서 감독의 연봉 삭감을 요청하지 않나 정혜성 감독에게는 일방적인 경질을 하면서 3개월 치라니요. 한국인 감독들을 뭘로 보고 그러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다행히 정 감독은 앞서 언급한 대로 18일 만에 재부임했지만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본심과 열악한 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현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 축구협회와 구단에서 한국인 감독들에 대한 어이없는 대우에 대해 박항서 감독이 매우 불쾌했다고 전했습니다. 먼 타지에서 함께 동고동락해온 동료의 안타까운 소식에 지난 1일 박항서 감독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이태용 감독을 위로차 찾았습니다. 도착한 공항에는 박 감독의 흠집을 찾기에 바쁜 베트남 취재진들이 운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은 어떠한 인터뷰도 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베트남 취재진들은 코로나로 바쁘지 않은 박항서 감독이 공항에서는 매우 바빴다라고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태용 감독은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 관중석에서 끝까지 팀을 응원했습니다. 구단은 배신했지만 이 감독은 의리를 지켰습니다. 박항서 감독 또한 이날 이태용 감독과의 의리를 지키며 함께했습니다. 혹여나 박항서 감독도 중요한 경기에서 패하게 된다면 그럴 줄 알았다. 박항서 매직은 베트남 선수들의 매직이었다라는 등의 말들이 나올 것이 심히 걱정됩니다. 베트남의 핵심 사상인 호치민 사상은 표면적으로 공산주의 기반 위에 심층 사상은 민족주의와 실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베트남은 자국에 지속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친구가 되고 과거에 어떠한 관계를 맺었던지 현재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언제든 당교도 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한번 히딩크는 영원한 히딩크이지만 베트남에선 오늘의 박항서가 내일도 박항서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현재 베트남 언론의 연봉 삭감 요구, 코로나로 인한 대표팀 일정에 대한 압박 등 여러 트러블로 인해 베트남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떠나겠다라고 언론을 향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자신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던 베트남에 대한 정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태용 감독과 정혜성 감독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간의 모든 관계를 무시하고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쉽게 등 돌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처럼 베트남에서 필요로 하는 성적을 계속 내서 리피 감독처럼 3년에 300억으로 대우하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박항서 감독에게 연봉 삭감 요구한 일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말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